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얼마 전 파혼하게 되었습니다. 저랑 다툼이 있다거나 저를 서운하게 하는 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사랑했지만 우리 집을 쉽게 본다는 생각이 드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엄마랑 저는 남들보다 좀 더 애틋한 사이이긴 합니다. 공부에 집중하라며 살림과 혼자 다 책임지셔야 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 덕분에 맘 편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. 물론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온 사망보험금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허투루 쓰실 수 없다며 아껴두셨거든요. 그렇게 저는 엄마 덕분에 무사히 졸업해서 대학 선배의 동물병원에서 실습을 시작했습니다. 실습이어도 급여가 적지는 않았기에 엄마에게 이제 효도시켜드릴 테니까 준비하시라며 큰소리쳤죠. 그렇게 2년쯤 되었을 때 저도 제 병원을 오픈하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상가를 보러 다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. 다들 동물병원에 입점을 환영한다고는 써있지만 부동산에서 월세 조건 들어보면 왜 환영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렇게 한참을 골머리 썩고 있는데 하루는 엄마가 시내 나가서 밥 한번 먹자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를 데려가신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. 그렇게 아껴두셨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제 병원을 개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죠. 이제는 내가 효도해야 하는데 아직도 엄마가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하기도 하면서 죄송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저도 대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. 앞으로 제 매달 수익의 절반은 엄마한테 드리겠다고요.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에게 노후까지 다 쏟아부으셨는데 저도 그 정도 보장은 해드렸어야 맞는 거니까요. 큰돈 들여서 시내 중심가에 개원을 해서 수익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. 생활이 안정적으로 접어들 때쯤 지인의 소개로 학원 선생님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남자친구도 못 버는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했기에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죠. 저희 둘이서 저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견도 없었고 무엇보다 타인의 의견이 없으니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, 즉 예비시어머니를 만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. 예비시댁은 학원 선생님이라는 남자친구의 직업이 교육자라며 엄청 자부심을 느끼셨는데 문제는 수의사에 대한 정보는 없으셨는지 상당히 저를 깔보시더라고요.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며 수입이며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필요도 못 느꼈고 굳이 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. 시집살이는 안 시키실 것 같은데 오히려 남편 혼자 벌면 허리 위니까 동물 고쳐서 얼마를 벌든 여자도 나가서 벌어와야 한다며 저에게 오히려 쉬지 말고 일할 것을 권하셨죠. 물론 저는 쉴 생각도 없었고 아이 생각도 없었지만 저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 밑에 깔고 생각한다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긴 예비시댁을 뒤로하고 남자친구와 나와서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. 카페에 들어와서 남자친구가 먼저 현실적인 얘기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. 직접적으로 제 수입을 묻기는 좀 그랬는지 제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양가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지 등등을 묻더라고요.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줬습니다. 계산적이라고 하기에는 자기 편한 대로 계산하니 멍청하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?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전세대출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. 정부 지원 상품이라 금리도 쌌고 풀옵션의 평수도 작은 평수는 아니어서 그렇게 불편한 건 없겠다 싶었죠. 근데 거기서부터 요구사항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. 풀옵션 오피스텔에 들어오는데 혼수를 어떻게 해올 거냐며 묻더라고요.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. 풀옵션인데 혼수가 뭐가 필요하냐니까 당장은 안 쓰더라도 여자가 시집 올 때 혼수는 기본으로 해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고요. 저도 남자친구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건가 싶어서 침착하게 얘기해줬어요. 혼수는 네 명의로 집 해올 때나 요구하는 거라고요.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묻더라고요. 병원 자리 되게 비싸 보이던데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생겨서 개원을 했냐면서요.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개원해 주셨다.
그래서 상환하는 개념으로 매달 수입의 절반씩 드리고 있다고요. 별 얘기 없이 넘어가나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양가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묻더라고요. 저희 엄마한테 수입의 절반이나 드리면 자기네 부모님한테는 얼마를 드릴 거냐고요.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. 너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고 하니 200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양가 400이면 출혈이 꽤 크지 않겠냐니까 왜 400이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니네 집만 드리냐고 우리 엄마는 생활비 안 드리냐니까 이미 제 수입의 절반 받지 않냐고 하더군요. 그래서 그건 우리 엄마가 나 개원비용 해주셔서 상환하는 거라니까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는 식이네요. 싸우기 싫어서 우리 집은 있다고? 어떻게 받아먹고 입 닦냐며 사람 새끼면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알았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다음 말에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. 저희 집은 엄마 혼자니까 밥만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. 자기네 부모님이야 두 분이니까 외출도 작고 돈 나갈 일도 많은데 우리 엄마는 혼자니까 그렇게 돈 쓸 일도 없지 않냐면서요. 그런 식으로 너 편한 대로만 계산할 거면 생활비만 각출하고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부모님도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했어요. 그랬더니 또 그건 안 된다네요. 부부 사이에 그게 말이 되냐며 같이 벌어서 같이 써야지. 그렇게 각계전투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며 큰 소리 치더라고요. 고맙게도 그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아, 저놈은 분명 결혼하고 나서도 내 돈으로 자기 집에 효도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라고요. 그 생각이 한번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. 그날은 따로 생각 좀 더 해보자며 헤어졌는데 그 후로 일주일 안 지나서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남편이 학원 강사인데 뭘 그렇게 재고 따지냐며 얘가 나중에 설마 장모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괜히 지금 버는 돈 몇 푼 안 되는 거 아끼려고 머리 쓰지 말고 시집 오라는 식인데 수의사 수입을 잘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. 거기다가 저희 집을 아래로 깔고 가는 듯한 태도도 불편했고요.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진 듯하여 말씀드렸어요. 아주머니가 아시는 것과는 다르게 아드님의 벌이가 시원찮고 오히려 제 수입으로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실패한 것 같다고요. 그리고 두 분 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라고 충고했습니다.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입 놀리면 이번처럼 될 일도 안 된다고요. 정말 주변에서 수많은 커플들이 결혼하는 걸 봐왔지만 전세대출도 집해온 거라고 혼수해오라는 것도 어이없는데 아버지 안 계신다고 생활비 반만 드린다는 것도 어이없네요. 그것도 제 돈으로요. 이런 이상한 놈인 거 미리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꼭 결혼 직전에 티내는 건지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.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